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아그들아, 오늘은 6강 1번의 주제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첫 번째 줄에 underway는 형용사입니다. 앞에 있는 changes, 변화들이란 명사를 수식합니다. 두 번째, be tied to, 암기를 해야 될 표현이지. 뭐뭐과 결부되다. 다음에 achieve란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보통 삼형식으로 쓰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말은 ed가 붙어서 pp가 되는 거예요. 이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achieving이 아니라 achieved. 타동사, 즉 삼형식 타동사의 pp 뒤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민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할 때마다 강조했던 문법이지. 앞에 주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콤마 나오고 위치가 나옵니다. 이때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앞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표준화된 테스트가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복수죠. s가 붙어서. 그래서 evaluate에 s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동사를 꾸미죠. 이 콤마 위치 문법 잘해야 돼. 앞문장이냐 앞문장 속에 있는 단어나 단어들이냐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다음에 like는 전치사죠. 뭐뭐과 같은. 여기서 문장을 일단 끊어주면 이것들과 같은 테스트에 to라는 이 단어는 뭐뭐에 맞춰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더 잡아주도록 하고, teaching은 동명사 주어죠. 가르치는 것은, 이것들과 같은 테스트에 맞춰 가르치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focus에 s, es가 붙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한 부사가 focus, 집중하게 하다는 타동사를 수식합니다. 다음에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는 구조입니다. to bring up이 프레셔, 압박감을 꾸미는데, bring up은 끌어올리다예요. 끌어올리다. 그리고 주어가 압박감이 되는 경우에 지금 동사가 limit가 되죠. 뒤에 주어 동사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 이런 구조를 눈여겨 잘 봐놔야 된다. 왜냐하면 동사 부분을 내신에서는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바꾸어서 틀리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모의고사도 그런 경우 있어. 그리고 수능에서는 주어 동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수일치 문제로 출제를 잘 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새겨놨다가 공부할 때 적용을 해보면 돼.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 다음에 개별화된 학습, 배움이란 뜻인데,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거든. 근데 이 대절 안에서 중요한 문법이 또 있는 게 challenge, 그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challeng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ask나 encourage의 의미를 이 문장에서는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장려하다나 요구하다로 해석해서 모든 학생들이 도달하도록 장려한다,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부드럽지. 그래서 선행사를 꾸며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opportunity라는 단어는, 이것도 내가 늘 강조했지. ability하고 to 부정사와 굉장히 친한 단어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opportunity, 기회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된다. 근데 이 문장 구조는 and라는 걸 중심으로 to incorporate, 통합하다, 포함하다라는 단어하고 encourage, 장려하다, 권장하다라는 두 개의 부정사가 병렬이거든. 그럴 때 앞에 to는 살려두고 뒤에 to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 병렬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서 문법 공부를 하면 좋겠지. 그 다음에 be enriched by, enrich는 풍부하게 하던데, 교육이 뒤에 나오지. 탐구, 탐험, 발견, 문제 해결, 창의적 생각, 사고에 의해서 풍부해지지 않게 될 때, 이런 말이거든. 수동태잖아. be by. 그럼 여기서 주절이 시작되잖아. 학생들은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에 be required to 부정사인데 주어 다음에 require 또는 ask 목적어 to 부정사가 능동태구죠. 수동태로 나가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니까 be required to 부정사 되는데 이때는 require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걸 이제 무난하게 해석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무난하게 해석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이 정도로 부드럽게 이어줄 수도 있어. 해석할 때는 선생님들은 강조해야 된다는데 강조하도록 요구된다. 이게 직역이지만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드럽다고. 다음에 여기도 opportunities 보입니다. 그 다음 to 부정사 잘 보세요. 이거 to 부정사 그 다음 retain이라는 단어도 to 부정사예요. to가 생략되죠.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authentically란 진정으로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부사. 부정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는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준다고. 이걸 분리부정사라는 문법을 쓰는데 그런 문법적인 전문 용어고 여러분들 끝까지 알 필요가 없고 투부정사는 중간에 부사가 들어가서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opportunity는 투부정사와 친숙하니까 이렇게 수식하면 된다고. 이것도 이렇게 수식하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be, being, pp죠. 현재 진행 수동 by잖아. 교육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고 있다,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선 teaches 했는데 그 시험에 맞춰서 가르치는 시험이죠. 자 여기서 요거 TCH에서 요거 오타입니다. 요 R이 빠져야 돼요. 요거는 미안합니다. R이 빠져야 돼요. TEACHES입니다. 오타네. 지금 보니까 아까 검토할 때는 안 보였는데 내가 워드를 쳐갖고 작업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이번에 EBS에서 이북이 나와서 나는 컴퓨터를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북을 신청했는데 그거를 나는 삼성 노트북을 쓰거든. 삼성 아이패드하고. 그래서 이게 또 아이폰하고 연결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 조카한테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PDF로 변화시키고 해달라고 이 부탁을 해놨는데 그동안 내가 이제 워드를 쳐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타가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이거 나는 2번 검토했는데 이거 안 보였다는 거. 미안하다고. 어쨌든 시험에 맞춰서 가르치는, 그럼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그죠? 뭐 동사입니다. 가르치는 교육. 이게 선행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법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오타가 하나 나오는 실수다. 어쨌든 간에 문법이 잔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법이 많죠. 앞문장 전체에서 콤마 위치 나와가 앞문장 속에 있는 단어 받아주는 위치,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 다음 수동태 나왔지. 부정사 병렬 나왔죠. 이런 등등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라고. 자, 해석하러 넘어가자. 아거들아,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장은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 속에서 불안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직역하면 진행 중인 불안한 변화가 있다 이 말이거든. 의역하면 불안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재정 지원은 빈번하게 표준화된 시험에 관해서 성취된 그런 점수와 결부되어 있다. 점수가 올라야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야. 표준화된 시험에 관해서 성취된 점수야.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독해에서는 위치는 표준화된 시험이죠. 그것은 primarily 주로 evaluate 평가하다라는 단어죠. 기계적 암기 이거 외워야 됩니다. 기계적 암기를 주로 평가한다. 여기서 문장 끊어가지고 이것들과 같은 테스트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 점수가 낮은 아이들에게 자원과 교육 과정을 필연적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얘들한테 맞춰서 하는 거지. 상위층, 최상위층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층 그 밑에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학업 능력에 맞춰가지고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원과 어떤 선생님들의 인력과 이런 걸 투자하는 거지. The pressure to bring up test scores for these struggling students. 자, 여기서 문제가 끊어지는데 struggling student는 현장에서 수업해보면 알지만은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단어 외우라고 하거나 문제 풀으라고 하고 독해하라면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막 이런 애들 있지. 굉장히 각 과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 struggling student야. 이런 힘겨워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압박감이죠. 끌어올려야 되는 압박감. 이것은 리미트, 동사입니다. 시간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 For the kinds of individualized learning. 개별화된 학습의 종류를 위한 시간이야. 자, 어떤 개별화된 학습이냐?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장려하고 요구하는 개별화된 학습의 형태에 대한 시간을 제한해 버린다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지. 그리고 교사들은 더 적은 기회를 가져.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할 수 있는 더 적은 기회. 그리고 여기서 투가 빠졌죠. 체험하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통합할 수 있는 더 적은 기회를 가진다고. 오로지 표준화된 시험의 성적만 끌어올리려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참 슬픈 현실이지 이게. 그렇다고 이런 교육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또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위한 세상은 아니잖아. 그래서 참 이게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육 당국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도 마찬가지. 교육이 진짜 어려워. 다 아이들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가르쳐보면 이걸 느껴. 교육은 탐구, 발견, 문제 해결, 창의적 생각에 의해서 풍부해지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되고 반영되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생들은 진정으로 비인게이지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들 자신의 학습에 참여를 안 해.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 때리거나 딴생각하거나 딴짓하고 딴 거 피워놓고 공부하고 별의별 다양한 현상이 다 일어나죠. 그거를 한 사람의 선생님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힘든 거야. Because teachers are required to emphasize입니다. be required to 부정사는 부드럽게 해석하면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지. 선생님들은 uninspiring, 흥미를 주지 않는 이야 inspiring이거든. 이런 거 inspired가 아니야. inspiring이야. 우리가 tired, tiring 이런 식으로 토익문법도 그렇고 내신 문법도 시험에 내거든. 흥미를 주지 않는 워크북이라든가 드릴은 반복학습이거든. 이런 거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참 재미없는 수업이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디벨롭은 여기서 의역하면 생기다야. 부정적인 감정, 수학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문법이나 작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얘들도 별 재미가 없거든, 수업 들어가도. Opportunities to authentically learn and to retain knowledge. 여기서 끊어지면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지. 원래 이게 보유하다 유지하다 또 있거든. 다 외워라. 지식을 배우고 진정으로 지식을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대체되고 있죠.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것도 내가 미안한 사과의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따 조금 전에 문법 설명했을 때 오타였어. 그것도 두 개, 여기 두 개가 오타였어. 다 고쳐놔서 이해를 좀 해라. 시험에 맞는 그 시험에 맞도록 시험에 맞춰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단 말이야. 시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수능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니까, 그죠? 어쨌든 서술형만 너무 나는 강조하는 교육도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야. 애를 죽일 일 있나, 돼?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서술형을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험 제도를 좀 더 연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가지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내면 좋겠어. 나는 이번에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반신반의야. 그리고 학교마다 수업 패턴이 다른 것도 난 짜증이 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나같이 뭐 교육 정책에 문외한 사람조차, 그건 나는 선생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야. 잘 돼 간다는 개념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이제 현행 교육제도, 그렇지 않은 이때까지 해왔던 교육제도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육 정책이 힘든데 가만히 보면 애들이 죽어나는 거야, 학생들이.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교육은 최소한 10년, 15년, 2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조금 나는 회의적이야, 현재 교육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는 주제를 보자. 1번에 ways of helping. way는 to 부정사나 over ing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to help를 써도 되고 over ing 써도 됩니다. 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to는 생각할 수 있죠. 학생들이 자, 시험 치는 동안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approaches of teaching. 가르치는 방법, 교수법이죠. to help develop. help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올 수 있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develop,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교수법. 이것도 아닌가, 그죠? 세 번째, dangerous, 위험이죠, 위험. of associating students' test scores with her personality. 학생들의 성격 또는 개성이라 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시험 점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자, associate A with B가 되겠죠.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그들의 성격 개성과 연관짓는 위험성. 뭐 성격 개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안 나왔죠.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관짓다, 관련짓다는 수가 꼭 외우라고. 이것도 문법 시험에 나온 적 있다. 다음, problems of focusing on preparing students for standardized test. prepare A for B.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문제점. 학생들을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의 문제점. 이게 맞네. 이게 맞죠. 표준화된 시험을 너무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 있는 애들이, 상위층 애들이 잠재력이 죽어버리지. 흥미를 잃어가니까. 다음, impact of hands-on. hands-on은 체험하는 일이지. 그런 활동 영향인데, impact of 이 부분을 A로 보자. 온 다음에 B로 봐.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거든. 체험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아니죠. 접근 방법이 다 틀렸죠. 4번이 정답이다. 주제 문제는 3, 4, 5등급, 특히 2등급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기를 본문과 연관을 잘 못 지어서 또 해석력이 약하니까 많이 틀려. 주제 제목 문제 신경 쓰라고 1등급 받으려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사랑하는 나의 아그들아, 오늘은 6강 주제 2번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분석해 보겠다. 첫 번째 줄에 보면 it이 나오고 동사가 수동태가 나왔지. 그 다음 대절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가주어, 대절은 진주어, 대은 접속사로 나와. 그리고 indeed도 부사가 widely, 부사가 pp꿈이지. 그 다음에 we need라는 단어가 필요로 하다라는 타동사지. 뒤에 목적 없잖아. 앞에 있는 or부터 connection제까지가 선행사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 대시 생략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we 다음에 learn이 자 동사 1번이죠. and 다음에 update가 나오지. 동사 2번이지. 동사의 병렬. 병렬은 항상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we부터 all the time까지가
문장의 주절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 주절. 그 다음 코마 나왔지? 그 다음 ing는 현재 분사지. 작년 수능에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된 거야. 그리고 meaning 다음에 mean 자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거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야. new connections가 주어지.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being pp 현재 진행 수동 형태야. pp and 다음에 turned도 pp야. 그래서 수동태가 있는 동사 형태를 가지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야. 알겠죠? 그리고 pp끼리 병렬이고 턴오버는 교체하다는 표현이야. 그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governing 단어 현재 분사잖아. 지배하다, 관장하다인데 앞에 있는 networks를 수식한다고 보면 되죠. 다음에 the stuff 다음에 대시인데 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the stuff가 선행사잖아.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makes s 붙고 make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what we are이 목적어 보호로 들어갔죠. 목적어. 다음 was thought to be pp 이 문법을 공부하려면 밑에 미리 정리하는 게 있다. 주어 다음에 think와 believe 특히 이 단어를 잘 기억해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가 이 전체가 목적 보어인데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형용사나 명사를 to 부정사 만들려면 be를 붙여서 to be 형용사, to be 명사를 만들면 되고 수동태가 되면 to be pp야. 다시 말해서 to be pp는 목적어가 목적 보어에 대한 의미상 주어거든. 목적어는 목적 보어 의미상 주어의 거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수동적 관계죠. 그러면 목적 보어는 to be pp가 되는 거죠.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주어 be thought, be believed, to be 형용사, to be 명사, to be pp 되죠. 지금 요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고. was thought to be done. 오케이? 이제 판단되죠? 다음. 자, revealing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게 revealing. 역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앞에 있는 a steady부터 꾸준한 증거의 흐름, 증거의 꾸준한 흐름이죠.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veal 자체는 타동사가 되니까 뒤에 대절이 목적어절 되면서 대시 접속사가 되고 목적어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adult brain에 대해서 can change 동사 1번, adapt 동사 2번, 2번 다음에 create 동사 3번. 동사의 병렬이죠. 그 다음에 2번 as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as는 뭐뭐 할 때니까 그걸 2번하고 붙여서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나오면 되고 그 다음 consider이 보이면 우리가 예시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돼요. 독해에서 예시를 나타내는 경우는 5가지가 있어요. 여기 적을게. if로 출발할 때 예를 드는 거야. when으로 출발할 때 예를 드는 거라고. 그리고 consider 나오죠. 그 다음 imagine 나오죠. suppose 나와. 이런 5가지 유형이 딱 보이면 아 여기서는 예시를 드는구나. 예시를 든다는 건 앞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느낌이죠. 빈칸 문제에서 이거 많이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where이 보이는데 where 앞에 코마 있습니다. 관계부사인데 뒤에 완전한 문장 오지. 자, 콤마 찍고 where는 앞에 선행사가 특정한 명사, 특정한 내용이라 이러거든.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특정한 명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in which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이 선행사 되는 경우죠.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만이 어떤 where를 쓰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공간화 시켜서 그 명사를 where로 받아줘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leads 여기서 끊어주고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leads to인데 이 to가
자, 이 부분이 조심해야 돼. 내신에서 함정으로 깔 수 있는 문제인데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increased는 증가된 히포캠퍼스 사이즈의 해마 크기란 말이야. 이게 increased가 히포캠퍼스 사이즈를 수식하거든. 증가된 해마 크기인데 to가 전치사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살짝 속여서 increasing이라고 만약에 써놓으면 너희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동명사인 줄 알고. 동명사 아니에요. 과거분사 PP는 형용사 기능 가지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그래서 increased부터 히포캠퍼스 사이즈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to의 목적어로 연결되는 거지.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revealing이 분사잖아. 현재 분사죠. 맞죠? reveal은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드러내다. 타동사입니다. 밝히다, 드러내다 또는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타동사 다음에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거든. 성인의 뇌의 구조가 주어, is 이형식 자동사야. smmart은 어느 정도 다소라는 부사라고. 그리고 malleable이야. malleable. 이거는 적응성 있는 이야. 형용사 보호죠. adaptable 단어 알죠?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 있는. 그래서 형용사 보호 와서 이형식 문장 구조 완전하기 때문에 대절이 되는데 대선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 접속사.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냅니다. 나머지 밑에는 답을 풀면서 답을 맞춰가면서 문법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뇌에 대한 지문은 어떻게든 간에 간접 연계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그걸 생각을 잘 해놓으라고. 원래 EBS 수능 특강 교재 내용이 괜찮은 게 지금 앞에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괜찮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일단 계속 독해를 하면서 한번 눈여겨볼 거라고. 아거들아, 이 지문은 학교 내신에서도 출제 가능하고 모의고사나 모의평가 수능에서도 직접 간접 연계로도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뇌라는 중심 소재는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 어떤 식으로 연관지었던 간에. 그래서 시험 대비용으로 준비를 잘 해라. 특히 주제 제목 문제는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다. 해석하면 많은 세월 동안에 가주어 진주어 그랬지. 정말로 널리 믿어졌다. 이 진주어지. 여기서부터 진주어잖아. 성인들의 뇌가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으로서 with all neurons and major connections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할 모든 뉴런과 중요한 연결부를 가진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정말로 널리 믿어졌다. 이런 해석이거든.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정말로 널리 믿어졌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잖아. 대부분의 사람이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뭐다? 통념으로 내용이 출발해. 그러면 통념으로 출발하는 내용의 글은 반드시 그 통념을 뒤집는 내용이 주제의지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는 참 재밌어. 뒤집고 뒤집는 현상이 나타나. 자, 그 다음 보면 sure, 물론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and 그리고 업데이트한다. 우리의 사물들에 대한 이해를 업데이트한다. 항상 계속 이게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새로운 연결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그리고 are regularly being turned over, 교체되어지고 있어. in networks governing learning and memory.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교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뇌가 계속해서 발전, 진화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은 통념의 반박이야.
통념을 반박하는 거라고. 그죠?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모든 뉴런과 중요한 연결들을 가진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새로운 걸 배우고 그 사물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새로운 연결들이 형성이 되고 또 교체가 되는 거야. 자주 쓰는 건 발달이 되고 잘 쓰지 않는 거는 퇴화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In terms of overall physical, structural, and the major connections, the stuff that makes us what we are 까지 먼저 보면 전반적인 물리적인 구조와 중요한 연결들이겠지. 즉,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것인 중요한 연결들의 측면에서 성인들의 뇌는 오랫동안 생각되어졌어요. To be done. 완성된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완성된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되어졌다. 이게 지금 뭐예요? 통념이죠, 통념. 알겠어요? 모든 전반적인 물리적인 구조와 중요한 연결들, 즉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인들의 뇌는 오랫동안 완성된 것으로 연결됐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야. 성이 되면 뇌가 완성이 됐다는 거지. 이 통념이지, 이것도. 그럼 통념이 나오는데 통념을 반박하고 다시 통념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또 however 또 나와. 뒤집히잖아. 그죠?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순서 문제나 거의 문장 삽입 문제로도 출제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However, 그러나 in recent years가 되겠죠. However, 그러나 최근에 there's been a steady stream of evidence 있었던데 꾸준한 증거의 흐름이 있었답니다. revealing 드러내는 보여주는 대절이죠. 성인의 뇌가 바뀔 수도 있고 즉 변할 수도 있고 적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뉴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꾸준한 증거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들은 여전히 뇌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말은 계속 진화한다는 거야. 이것도 뭐냐? 통념의 반박이지. 맞죠?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우리가 head into our twilight years. twilight은 황혼기를 말한다고. 해가 저물 무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황혼기에 접어들 때조차도 뇌를 재구성할 수 있다. 경험이. 우리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도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뇌는 계속 발달하고 진화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나도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뇌가 발달된다고 느끼거든. 매일 공부하니까. 운동도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뇌는 퇴화가 안 되는 거야. 더 좋아지는 거야, 실제로. 암기력도 더 좋아지고. 그건 나도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공감이 100% 가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뇌는 둔화돼. 벽에 부딪힌 것처럼 굉장히 멘붕되는 뇌가 된다고. 알겠냐? 뇌는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컨시더 나왔죠. 예를 든다 그랬잖아. 택시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 연구에서 혼잡한 게야트 런던의 거리의 계속적인 주행 그리고 운전과 주행이 리드 투 뭐를 초래한다? 증가된 해마의 크기를 초래한다. 그 운전수들이 계속해서 거리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지리를 기억하고 관장하는 해마 크기가 커지는 거야. 비운전자보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뇌를 쓰는 부위는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해도 이 실험 결과가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리빌링 뭐를 밝혀주고 있냐면은 성인의 뇌는
뇌 구조는 어느 정도, 100%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malleable, 적응성이 있다는 거는 그,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환경 속에 적응해서 발달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 도입 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성인 뇌의 고정성, 통념이죠. 성인 뇌가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널리 믿어진다는 통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 새로운 연결이 정기적으로 형성되고 교체돼. 그리고 성인 뇌가 완성된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졌다는 게 또 통념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또 통념을 반박하는 글이 나오죠. 성인 뇌의 변화와 적응 증거를 보여주면서 성인 뇌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유론을 생성할 수 있다. 경험이 얘를 여전히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 대상 연구로서 혼잡한 거리를 운전하는 그런 지속적인 주행이 해머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결론적으로 성인의 뇌 구조는 어느 정도까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돼서 우리는 주제를 찾아보면 1번에 Effects of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Brain Activity. Effect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 B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죠. 그래서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뇌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두 번째, The solid connectivity of neural pathways in the brain. 뇌 속에 있는 신경의 경로나 통로의 견고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세 번째, differences between the brain of an adult and that of a child. 이 대선 앞에 있는 the brain을 받아주는 지시대명사야. 그래서 성인의 뇌와 어린아이의 뇌 사이의 차이점. 본문에 없죠. 네 번째, the parts of the brain used for analytic and creative thinking이죠.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사용된 뇌의 부분들 아니고요.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flexibility 유연성인데 of the adult brain in adapting to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들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성인 뇌의 유연성이죠. 새로운 걸 계속 경험하면 뇌는 그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연하다는 거지. 이게 정답이 되겠네. 지문 좋죠? 자, 열심히 복습을 해서 여러분으로 완성시켜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 받기 바라고 6평에 나오면 맞추라고. 아그들아, 농땡이 치지 말고 진실의 방에서 수능 단어 빡세게 외우고 문법 뽀개기 열심히 듣고 외우고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정확한 해석 연습하면 반드시 1등급 나온다 알겠나? 오늘은 수능 특강 6강의 3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crystallize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laws부터 institutions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죠. that은 주격 관계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수식하고 threaten 단어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threaten to 부정사. 다음에 require 뭐뭇을 요구하다는 타동사죠. 대시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belong to입니다. 이 belong to는 첫 번째 진행령이 안 돼. 진행령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수동태가 안 된다. 왜냐? 자동사이기 때문에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뭐뭐의 것이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지. 다음에 and가 나왔어. 그러면 require 목적어가 대절이 2개 나온 형태가 되죠. 병렬 구조입니다. 대절이 2개 나온 병렬 구조.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기억하세요. 다음 them이 나오는 단어 가리키는 걸 확실히 찾아야 돼. 대명사 앞에 나왔던 all resources입니다. 모든 자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문제도 모의평가, 모의고사, 수능문법에 출제가 되고 물론 학교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시 it이냐, them이냐, it냐, there이냐 또는 itself냐, themselves냐 분명히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내려가서 demand란 단어
중요한 단어지. 요구하다는 단어지. 대절 속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일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should가 생략된 구조. 여기서 should는 생략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demand라는 동사 때문에. 그리고 participate in. 자, in에 대한 목적은 두 개인데, 하나, the management, 경영,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기업의 이익, 두 번째거든. 그래서 in은 1, 2번 다 연결되고 both A and B 구조로 문장이 짜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될 거야. 다음에 쭉 가서 yet라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되는데 it이 가족을 합니다. 이걸 형식 주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맞아요. 말만 표현이 다른 거야. 이건 진주어예요. 나는 가주어 진주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써봤기 때문에 편해. 형식 주어, 내용상 주어, 가주어, 진주어, 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such a way. 자, 이거 중요한 법. 내가 늘 강조했던 법이지. way라는 단어. such는 명사하고 일단 친한 거고 way라는 단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그러면 이 that 완전한 문장 또는 that을 in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way라는 단어가 선행사일 때는 in which나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how는 절대 안 됩니다. way와 how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쓴다.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해요. 재작년에 EBS에서 이걸 문제로도 만들어서 출제를 해놨거든.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보면 advisory, un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회입니다. 이 단어 표현이 자문위원회란 뜻인데 뒤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시지. 선행사를 자문위원회를 꾸미는 거예요.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밑에 s가 붙는 거고 다음에 petroleum development가 주어고 could be written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태지.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꼭 명심해. 그 다음에 such 다음 way.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거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in which로 바꿀 수 있죠. 물론 how는 이 문장 구조에서 안 된다 그랬지. 두 개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way하고 그리고 주어가 the ownership of oil 주어고 is transferred 동사가 수동태지. 완전한 문장 구조 맞죠? 그 다음에 not able be 패턴 나와. not able be 여기서 when절이 나왔지. 기름이 땅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the point는 어떤 시점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that은 뭐냐? 관계부사 when을 대신할 수 있는 that입니다. that은 관계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이때 it은 기름입니다. 기름. 오히려 기름이죠. 기름. leave 타동사 떠난다. flange of the oil. oil은 기름 있는 유정이죠. 유정. 유정의 그 끝 테두리를 떠난다. 이 목적어잖아.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 완전한 문장이니까 되지 맞죠? when 관계부사 대용어 씁니다. 선행사 되겠죠? 포인트 시점이란 거. 이렇게 해서 문법적 정리를 끝냅니다. 이런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외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연결해서 답을 맞춰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거들아, 해석할 준비가 돼 있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첫 번째 줄에 종종 이념적인 원칙은 crystallize, 구체화된다. 법이라든지 규칙 그리고 제도 안에서 구체화된다. 관계대명사 절이죠. 거래를 막겠다고 위협을 하는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 안에서 이념적 원칙이 구체화된다는 의미지. 그럼 결국 이념적 원칙이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법을 또는 규칙을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니까 그 이념적 원칙이 그 안에서 구체화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이 나오는데 이게 이념적 원칙의 예시 1번이야. 자, require라는 단어가 요구하다인데 내가 문법 설명할 때 demand 밑에 문장이 있었죠. 같은 거예요. 여기도 슈더가 생략됐습니다. 내셔널리즘은 요구를 한다. 모든 자원들이 속해야 돼. 국가에 속해야 돼.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대절 하나죠. 두 번째, no one else. 그 외 어느 누구도 may own them. 그 모든 자원들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이념적 원칙. 두 번째는 예시 두 번째죠. 이슬라믹 펀더멘털리즘입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는 금지를 해요. Interest payments on loan. 대출금에 관한 이자 지불금을 금지한다는 거지. 대출해도 이자 안 낸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대출회사 차려갖고 돈을 빌려주겠냐고. 안 하지. 그 다음 세 번째, 이집션 소셜리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하고 소셜리즘이야. 나는 절대적으로 자본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회주의 진짜 싫어해. 이집션 소셜리즘은 디맨드 요구한다죠. 리퀄 마찬가지죠. 대절입니다. 근로자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하느냐?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경영과 기업의 이익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걸 요구해요. 그럼 얼마나 많은 간섭을 받겠노? 노동 파업에서 우리나라도 노동자들 노동 파업하는 것도 골 때리는데, 그죠? 물론 훌륭한 노동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도 많거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예시가 3번 나왔죠? 예시 3번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원칙의 예시를 3개를 냈단 말이야. 3개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원칙들의 각각은 나왔지. 요 1, 2, 3에 대해서 마무리죠. 걸림돌, obstacle,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 될 수 있다는 거야. 2. 뭐에 대한 걸림돌이냐? deal making, 거래 성사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저기서 예시 나왔죠. 이 그러나는 항상 신경 써서 봐라. 터닝 포인트다. 이야기 흐름의 변곡점이라는 거죠. 약간의 창의성을 가지고서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가주어 진주어니까 거래를 구성하고 구조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이념적인 원칙이 존중을 받아. 그 이념적 원칙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존중을 하되, 그러나 business goes forward.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구조하는 게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약간의 창의성만 좀 발휘하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서로 타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삽입 자리로 상당히 괜찮다. 학교 내신이 아니면 뭐 변형 문제에서 문장 삽입 자리로 괜찮다라는 부분이야.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경영에 있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그 참여가 의미할 필요는 없지. 하나의 자리죠. 무슨 자리냐면 회사의 이사회의 하나의 자리, 직책을 달라는 이야기. 이걸 할 필요까지는 없지. 굳이 그까지 자리 직책을 줄 필요는 없어.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그러나 단지 advisory committee that meets regularly with an official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임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문위원회에 뭐 가입해서 자리 하나 주는 거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는 회사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의 개입은 할 수가 있거든. 자기 발언도 할 수 있고. 그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노동자의 참여는 이집트의 사회주의에 대한
창의적인 발휘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피트롤리엄 있죠. 석유 개발 계약서입니다, 이거. 석유 개발 계약서는 코드 브리즈는 작성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기름의 소유권이 이전돼. 나대법이잖아. 그 기름이 땅 속에 있을 때가 아니고, 그 기름이야. 기름 있는 유정의 그 철관 끝에 테두리를 떠날 시점이라 말은 기름이 시출해서 밖으로 나올 때. 그래서 기름을 수출하고 팔아야 되잖아. 정제해갖고. 이럴 때 기름이 이전된다,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어요. 땅속에 있을 때 국가의 것을 인정해. 그러나 개인이, 민간 기업이 돈을 투자해서 시추해가지고 정제해서 수출하고 판단 말이지. 그때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자기들 사업을 하면 되거든. 이런 약간의 창의성.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지금 석유 개발 계약서라는 사례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사례라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지문은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념적 원칙에 대한 이야기로서 거래를 막겠다고 위협하는 법, 규칙, 제도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이념적 원칙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거래 성사의 걸림돌로서의 이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내셔널리즘, 이슬람, 근본주의, 이집트 사회주의의 특정한 사례에서 거래 성사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창의적인 거래 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창의적을 조금만 우리가 발휘를 하면 이념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문장에서는 창의적인 거래의 구성 예시가 나왔어요. 회사 임원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문위원회를 의미할 수 있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 그리고 기름의 유정이 땅속에 있을 때가 아니고 철관 끝의 테두리를 떠나는 시추에서 떠나는 그 시점에서 기름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방식, 이런 석유 개발 계약서 작성,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찾아보면 첫 번째 1번에는 Issues in Sticking to Original Deal Making Principle, 거래 성사 원칙. 자, 처음에 거래 성사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그런 말 아니죠, 지금. 두 번째,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도기나 합의에 대한 이념적인 장벽.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아니죠, 이것도. 세 번째는 불가능함인데, 이념적인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불가능. 그 얘기도 아니죠, 지금. 네 번째는 이념적인 편견을 파괴시키는 것에 있어서 기업의 중요한 역할. 이념적 원칙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죠. 존중해준다는 내용이었거든. 그러면서 창의성을 발휘해갖고 간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5번이 답이네. 5번에 보면 이념적인 이 허들이라는 거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의미하죠. 원칙이란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 이념적 원칙, 이념적 장애물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가기 위해서 거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필요성이 되겠지. 여기 답이네. 그죠? 5번이 정답이었죠. 독해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플해요. 이념적 원칙에 맞춰 창의적으로 거래 성사시키는 내용이야. 학교 내신에서는 건드려 볼 수 있는 지문이거든. 여러분이 잘 해보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6강의 4번 주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첫 번째 줄에 더부터 assumption까지가 문장이 주어면서 이게 추상명사거든. that부터 그 다음 줄에 sustainability 여기까지가 동격절이야. 앞에 있는 추상명사하고 동격관계라고. that은 동격 접속사가 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지. 그리고 that절 안에서는 any and all scientific knowledge가 주어가 되고 contribute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동사 to입니다. contribute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 씁니다. 꼭 기억해. 둘 다 써. 그리고 진짜 문장의 주어인
뒤은 questioned assumption하고 derivers가 주어 동사 관계죠. 이게 나옵니다. 그죠? derive 자동사죠. 내가 자동사 할 때 derive는 어휘정을 해줬잖아. stem, originate, result 이런 단어 다 바꿔도 돼. 뭐뭐에서 비롯되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for란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동명사인데 이 결합되는 단어가 타동사란 말이야. 그럼 뒤에 목적어 나오겠지. 그럼 동명사 맞고 for의 목적어라고 해서 명사인 solution을 쓰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solution은 for에 대해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지만 뒤에 global problems라는 목적어를 못 가져오거든. 동명사, 타동사의 ing인 동명사만 목적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olving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내신에서 문법 문제를 충분히 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되는 게 to the extent that 이거는 분명히 외워야 됩니다. 뭐뭐인 점에서 뭐뭐 한 점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뒤에 보면 a special form of knowledge가 선행사가 됩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꾸미죠. 다음에 be used to 동사원형 동사하기 위해 이용되다.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 이거 비교하는 게 be used to ing 있지. be used to ing. 이게 뭐예요? 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이거는 동사하는데 익숙하다. 동사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꼭 구분해야 돼. to ing, to 부정사. 그리고 search는 명사와 내가 굉장히 친숙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it이란 단어 나오지. it. 해석할 때 분명히 잡아 해석하는 게 위에서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to reverse.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so as to. in order to 있습니다. in order to. 되돌리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서 적인 nevertheless. 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표현입니다. however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니까. 그리고 know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다는 타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절이지. 당연히 that은 접속사가 되는 거죠.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allow 정말 유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요 it는 과학의 소유격이에요. 과학의란 의미죠. 그렇게 보면 되고 only by 다음에 ing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incorporate는 통합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수능 필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죠. think of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뭐죠? 복수합니다. regard, see, view. 많이 쓰죠, 이거? count, consider. 그죠? look upon. A as B라는 표현이 있으니 꼭 외워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코마 다음에 when이 나왔어. 이때 when은 뭐뭐인데도 불구하고란 접속사입니다.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명한 또 문법이 또 있죠. way 다음에 뒤에 주어, set, 타동사, 목적어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구조죠.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두 단어로 쓰면 in which가 되고 이 두 단어 한 단어로 줄이면 that이 됩니다. the way that 완전한 문장, the way in which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way와 how는 못 쓰지. 절대로 이 way라는 단어하고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둘 중 하나만 사용해야 돼. 둘 중 하나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위치나 대선 생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문장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됐죠? 문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또 정확한 해석을 해서 이 지문의 주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해석 능력 꼭 길러야 된다고. 단어 철저히 외워주고 해석 잘해야 돼. 오늘은 6강 4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이전에 일부 살펴봐야 될 것을 몇 개 필기해 놨는데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간다. 밑에 보면 contribute to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자동사로서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 전치사 to하고 부정사 to를 구분해야 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수능에 나온 적도 있어 몇 년 전에. contribute to 명사는 명사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바지하다도 있고 이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이렇게 해석한다. 두 번째, contribute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있어. 기억하라고 이거. 목적어 다음에 to 명사. 이거 수능에 나온 거거든. B에게 A를 기부, 기여, 기고하다. 기고하다는 건 신문사나 잡지, 언론사에다가 글을 주는 거지. 올리는 거지.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는 거. 꼭 구분해야 돼. 다음에 stem from, derive from, result from, originate from 뭐뭐에 기인하다, 비롯되다라는 표현이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지. 다음에 derive는 타동사로도 사용되니까 나중에 잘 봐야 되는 자동사와 타동사 겸용으로서도 독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보통 nevertheless나 nonetheless를 많이 쓰는데 nevertheless 가장 많이 써. 그 다음에 still도 가끔 쓰고 본문에서는 regardless 나왔다고. 참 드물게 나오는 케이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걸 먼저 볼게요. think of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인데 반복적으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지. think of는 regard나 see나 view나 count, consider, 누구 폰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챙기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선형적 관점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놨거든. 알고 들어가자고. 선형적이란 건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과학적 지식을 적용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 또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 세계적인 환경과 인간과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겠다는 거, 거기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글이거든. 근데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적용했잖아. 그러고 난 뒤에 그 적용한 게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럼 사회적 결과가 나오겠지. 그 지식의 결과가, 적용한 결과가 또다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또 바로 나오거나 나중 시간이 지나서도 사회적 결과가 또 나오겠지. 그 다음 이쯤에 또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과정. 이게 바로 선형적 관점이다. 이걸 알고 본문을 이해하면 된다. 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간다. 1부는 설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필기를 해놨으니까 첫 줄에 보면 동격절이거든. 그래서 any and all 합쳐가지고 모든으로 해석해라. 모든 과학적 지식 그리고 관련된 기술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정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죠. 이게 바로 과학적 지식이야. 이 객관적 지식인 과학적 지식의 중요성에 있어서의 faith,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류는 과학적 지식을 적용해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 글 쓴 사람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과학적 지식만으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야. 어떤 다른 이야기를 또 할 거라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해 나가야 돼. 그래야 변형 문제나
수능 문제 또는 내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이게 포인트야. 항상 필자가 쓰는 첫 문장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자, 과학자들은 권력을 얻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주체니까. 그리고 become이잖아. The priest of our era입니다. era는 시대거든.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사제가 된다. 옛날 중세시대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잖아. 유럽에서도.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독점했죠.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을 지배했는 거야. 사제들이죠.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To the extent that은 뭐뭐인 점에서, 물론 뭐뭐의 한도까지, 뭐뭐까지, 뭐만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부드럽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They는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특별한 형태의 지식, 즉 과학적 지식을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대시 관계 대명사입니다. be used to는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니까. 여기서 그런 멋진 일들이지. 자, 이거 봐요. 잘 봐. 그런 멋진 일들은 이거야.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하는 걸 말한다고. 이게 그런 멋진 일들이거든. 과학적 지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런 멋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적, 과학적 지식을 제공을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과학적 지식의 최종적인 시험으로 종종 여긴다는 거야. 그것은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의 최종적인 테스트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이잖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 과학적 지식의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거 같은 거냐면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 종의 그런 감소를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멸종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감소를 되돌리기 위하여, 요 to는 so is to가 똑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많은 전 세계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까지는 좋아. 과학적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터닝이 나오죠. 역접 관계가 나옵니다. 역접적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잘 알고 있냐? Between A and B지. 과학과 사회적 결과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의 선형적 관점 나오죠. 이 말은 과학을 사회에 적용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이의 그 관계의 선형적 관점이 flawed,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이거 빈칸 나올 수 있어요. 결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 삽입 자리도 정말 좋아. 나중에 배정물 될 때 해줄 거야. 잘 들어. 과학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도록 허용해 줄 수는 있지. 준다가 아니잖아. 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필자가 하는 말 잘 봐.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지. 과학의 기여, 이 지속 가능성, 전 세계의 인류와 환경이 같이 공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과학의 기여를, 또는 과학적 지식의 기여를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함으로써 평가하느냐? Only by incorporate. 이거 중요한 단어지. 통합하다, 포함하다는 뜻인데 외워야 돼. broader, 폭넓은, contextual, 맥락적인, 그리고 socio ecological questions, 사회 생태학적인 문제들, 더 광범위한, 더 넓은 맥락적인 그리고 사회 생태학적인 문제들을 통합해야만 지속 가능성에 과학의 기여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뒤집으면 통합하지 않으면 과학의 기여도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지. 여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해야 돼. 더 폭넓은 맥락적 사회 생태학적 어떤 문제들을 통합해야만 이게 평가가 올바른 거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out there in the world는 지금 하면 세상의 저 바깥에 있으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하는데? 과학적 지식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왜는 뭐 할 때가 아니라 뭐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잘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자 뒤에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먼저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지식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지속 가능성을 과학적 지식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계속 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인 맥락적인 사회 생태학적인 문제를 통합해야만 돼, 이게. 그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봅시다. 과연 주제가 뭔지. 자, 1번에 concern about biodiversity. 이거는 생물 다양성이야. 생물의 다양성. 암기해야 될 단어 맞지? 상실, 손실이란 말이야.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자, about의 목적 두 개입니다. 인류에 끼치는 그것의 영향, 그 생물 다양성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 이것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염려, 그 이야기 아니죠, 지금. 두 번째, 지속적인 과학적인 진보 발전, central to, 무엇의 중심이 되느냐, a sustainable future for all이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의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과학적 진보 발전, 이것도 아니죠. 세 번째, requirement, 요구 조건들이죠. requirement, 요구 조건들. 과학이 경제적인 그런 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필요 조건들. 그것도 아니죠. 네 번째, different,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지. to justify, 정당하기 위한, 정당화하다, justify죠. usefulness는 유용성이지. or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적인 혁신의 유용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답은 5번인데, 주제 제목 문제는 보통 다 문제를 만들 때 밑에다가 답을 많이 만들어. 처음에 바로 풀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이지. 참고해라. Necessity of integrating socio-environmental factors into science to achieve sustainability죠. 여기서 integrate 나옵니다. into 나오죠. 그죠?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 요인들을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학 속에다가 통합할 필요성이죠. 맞죠?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적인 요소 요인들을 과학 속에다가 통합하고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답이죠.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글의 순서, 빈칸 문제,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하기 아주 좋은 지문이다. 자,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잘 챙겨. 빈칸. 아까 flow도 단어 조심해야 돼. 그리고 regardless 그 문장은 문장 삽입 자리 정말 좋고, 알겠어? 물론 순서 문제에서 그거는 B 정도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정리하면 과학 지식과 관련 기술의 역할, 다시 말해서 과학 지식과 관련 기술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과학자의 권력과 과학적 적용, 다시 말하면 과학자는 특별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도로 권력을 얻게 되고 과학적 적용을 사회적 지식의 최종 시험으로 여긴다는 거지. 그런데 네 번째 문장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거야. 과학과 사회적 결과 간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된다. 즉 과학과 사회적 결과 사이의 선형적 관점에는 결함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사회 생태학적인 문제를 통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매듭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 문제가 5번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문이 되기 때문에
내신, 모의평가, 수능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직접 간접적으로.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